개의 후각 능력은 인간의 후각보다 약 몇 배 더 뛰어날까요? 1번 10배, 2번 100배, 3번 만배, 4번 1000배. 개는 인간보다 약 10,000배 뛰어난 후각을 가지고 있어 경찰견이나 구조견으로 활약합니다. 인간도 후각이 있지만 개는 냄새를 구분하는 뇌 영역이 인간보다 40배 크기 때문에 극히 미세한 냄새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늑대도 비슷한 수준의 후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야생에서 사냥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박쥐가 어두운 동굴에서 자유롭게 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초음파를 이용한 음파 탐지 때문에, 2번 뛰어난 후각 능력 때문에, 3번 뛰어난 야간 시력 때문에, 4번 자기장 감지 능력 때문에. 박쥐는 초음파를 발생시키고 그 반향을 귀로 감지하는 음파 탐지 능력을 이용해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정확히 이동합니다. 흥미롭게도 박쥐의 야간 시력은 실제로 별로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초음파 덕분에 마치 밝은 낮처럼 주변을 인식합니다. 과학자들은 박쥐의 음파 탐지 시스템을 모방하여 위료 초음파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돌고래가 물속에서 서로 통신하고 먹이를 찾는 데 사용하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1번 초음파 통신, 2번 자기장 감지, 3번 전기 감지, 4번 화학 신호. 돌고래는 초음파를 발생시키고 그 반향을 이용해 주변을 감지하고 먹이를 찾으며 개체 간에 통신합니다. 이 능력을 에코로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박쥐와 유사하지만 물속에서 훨씬 더 정교하게 작동합니다. 흥미롭게도 돌고래는 초음파로 만든 음파 이미지를 통해 물속 먹이는 물론 다른 돌고래의 임신 여부까지 판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컹크가 천적을 쫓을 때 분사하는 냄새 물질은 얼마나 멀리까지 퍼질 수 있을까요? 1번 약 20m 이상, 2번 약 5에서 10m, 3번 약 50cm, 4번 약 1에서 2m. 스컹크의 악취는 20m 이상 떨어진 곳까지 전파될 수 있으며 매우 강력한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냄새는 인간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지만 스컹크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흥미롭게도 스컹크는 경고 색깔인 검정색과 흰색으로 자신의 위험성을 미리 알리므로 포식자들은 스컹크가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피하게 됩니다. 독수리의 시력이 인간보다 뛰어난 이유는 망막에 있는 어떤 세포 때문일까요? 1번 원추세포의 증가, 2번 수평세포의 증가, 3번 신경절 세포의 증가, 4번 간상세포의 증가. 독수리는 인간보다 약 8배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망막의 원추세포가 인간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원추세포는 색깔과 세부 세밀한 형태를 구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독수리는 하늘 높은 곳에서 먹이인 작은 동물까지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간상세포는 어두운 환경에서의 시력을 담당하는데 야행성 동물들이 간상세포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어둠 속에서 인간보다 훨씬 잘 보는 이유는 눈의 어느 부분 때문일까요? 1번 동공의 조절 능력, 2번 망막 뒤의 반사층 때문, 3번 수정체의 굴절률, 4번 망막의 구조. 고양이 눈 뒤에는 타피텀 루시덤이라는 반사층이 있어서 들어온 빛을 다시 망막 쪽으로 반사시켜 어두운 환경에서도 뛰어난 시력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밤에 고양이 눈이 형광처럼 빛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반사층은 소와 사슴 같은 야행성 또는 야간 활동이 많은 동물들도 가지고 있으며 야생에서 포식자를 피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뱀이 먹이를 찾을 때 사용하는 적외선 감지 기관은 무엇일까요? 1번 피부의 신경세포, 2번 냄새 기관, 3번 입술의 열 감지기, 4번 눈의 망막.
보아뱀이나 방울뱀 같은 뱀들은 입술 주변에 로렐 기관이라는 열감지 기관을 가지고 있어 먹이 동물의 체온을 감지합니다. 이 열감지 능력 덕분에 시력이 좋지 않은 뱀도 완전히 어두운 환경에서 따뜻한 피를 가진 포유류나 조류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부 뱀은 냄새 기관인 야콥슨 기관도 가지고 있어서 냄새와 열을 함께 이용해 먹이를 추적합니다. 나비의 색깔 인식 능력이 인간보다 뛰어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자외선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2번 망막이 더 크기 때문에, 3번 더 많은 수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4번 뇌의 색각 영역이 더 크기 때문에. 나비의 눈은 자외선까지 인식할 수 있어서 인간이 볼 수 없는 꽃의 자외선 무늬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꽃들은 나비나 벌을 유인하기 위해 자외선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꿀벌 가이드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보통 빨강, 초록, 파랑 3가지 색을 인식하지만 나비의 일부 종은 5가지 이상의 색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한 색 세계를 경험합니다. 일부 곤충들이 자외선 빛으로 표시된 꽃 위의 착지점을 정확히 찾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자외선 시력이 있기 때문에, 2번 더 큰 뇌를 가졌기 때문에, 3번 후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4번 보관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꿀벌, 나비, 잠자리 등 많은 곤충들은 자외선을 감지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서 꽃에 있는 자외선 패턴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은 자외선을 볼 수 없지만 특수한 자외선 카메라로 꽃을 촬영하면 곤충들이 보는 세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외선 패턴은 진화 과정에서 꽃과 곤충 사이에 신호체계로 발달했으며 꽃은 곤충을 유인하기 위해 자외선 무늬를 발전시켰습니다. 까마귀는 인간처럼 색상을 구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이 볼 수 없는 어떤 빛의 영역도 감지할 수 있을까요? 1번 가시광선, 2번 X선, 3번 적외선, 4번 자외선. 까마귀의 눈은 자외선을 감지할 수 있는데 이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적외선은 뱀이나 모기 같은 다른 동물들이 감지하는 열에너지 영역이므로 틀립니다. 흥미롭게도 까마귀는 자외선으로 표시된 먹이를 찾을 수 있어서 사냥 능력이 뛰어나며 이는 새들이 진화 과정에서 얻은 특별한 감각입니다. 흰수염고래는 수심이 깊은 바다에서 몇 킬로미터나 떨어진 다른 고래와 울음으로 통신할 수 있을까요? 1번 약 20km 이상, 2번 약 10km, 3번 약 5km, 4번 약 1km. 흰수염고래의 저주파 울음소리는 20km 이상 거리를 전달될 수 있으며 최적의 조건에서는 훨씬 더 멀리 전파됩니다. 이는 음파가 물속에서 공기보다 빠르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인간이 만든 배의 소음이 증가하면서 고래들의 의사소통이 방해받고 있으며 이것이 고래 개체군 감소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거미의 눈은 대부분 여러 개이지만 일부 사냥꾼 거미의 놀라운 특징은 무엇일까요? 1번 소리를 시각으로 변환한다. 2번 망원경처럼 먼 거리를 본다. 3번 앞쪽 큰 눈으로 정확한 깊이감을 감지한다. 4번 움직임만 감지하고 정지 물체는 못 본다. 사냥꾼 거미는 앞쪽에 큰 눈을 가지고 있어서 먹이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감지할 수 있으며 이것이 정밀한 사냥 능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많은 거미는 움직임 감지에만 뛰어나지만 사냥꾼 거미는 색상 구분과 깊이감까지 인식합니다. 이러한 발전된 시각 능력 덕분에 사냥꾼 거미는 거미류 중에서도 사냥 성공률이 가장 높습니다. 비버는 물속에서 수심이 깊은 곳에서도 목재를 자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치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1번 철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2번 항균 성분으로 썩지 않는다. 3번 평생 자라서 달아도 문제없다. 4번 산소를 흡수해 더 단단해진다. 비버의 앞니는 인간의 치아와 다르게 평생 계속 자라므로 딱딱한 목재를 깎아내며 달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 치아의 범랑질은 철 성분을 함유해 갈색을 띠고 매우 단단합니다. 흥미롭게도 비버는 이 놀라운 치아 능력으로 댐을 만들어 서식지를 조성하며 이는 동물 중에서도 건축 능력이 뛰어난 예로 꼽힙니다. 악어는 물속에서 사냥할 때 주로 어떤 감각을 사용해 먹이를 감지할까요? 1번 압력 감지, 2번 시력, 3번 전기 감지, 4번 청각. 악어의 몸에는 수천 개의 압력 감지 기관이 분포하고 있어서 물의 진동을 감지해 먹이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이 능력 덕분에 악어는 탁한 물에서도 정확한 사냥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오리너구리나 전기뱀장어 같은 다른 수중 동물들은 전기 감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악어는 주로 이 압력 감지 능력에 의존합니다. 기린의 목이 긴 것 외에도 감각 능력이 뛰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목의 털이 진동 감지 역할을 한다. 2번 긴 등뼈로 인한 신경 발달. 3번 높은 위치에서 전리스 범위를 넓힌다. 4번 긴 혀로 냄새를 더 멀리 맡는다. 기린의 높은 위치는 아프리카 초원에서 광활한 영역을 관찰할 수 있게 해주며 이는 위험한 포식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기린은 매우 발달된 청각을 가지고 있어 멀리서 나는 소리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기린은 아주 낮은 저주파음을 발생시키고 감지할 수 있는데 이는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코끼리가 초저주파음으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코끼리와 통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뇌의 청각 중추가 인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2번 매우 큰 귀로 먼 거리의 소리를 잘 듣기 위해 3번 길고 강력한 코를 음성 증폭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4번 발바닥의 특수한 기관이 진동을 감지하고 전달하기 때문에. 코끼리의 발바닥에는 특수한 신경세포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땅을 통해 전달되는 초저주파 진동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발진각 감각이라고 하며 인간은 이런 능력이 거의 없어서 코끼리의 통신을 느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코끼리는 귀도 크지만 이것은 주로 체온 조절용이며 청각 능력 자체는 발바닥의 진동 감지가 훨씬 뛰어납니다. 독수리가 인간의 8배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망막에 있는 어떤 세포 때문일까요? 1번 원추세포가 많아서, 2번 간상세포가 많아서, 3번 렌즈의 초점이 더 잘 맞아서, 4번 망막의 두께가 두꺼워서. 독수리의 망막에는 색을 감지하는 원추세포가 인간보다 훨씬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먼 거리의 물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어두운 곳을 보기 위해 간상세포가 발달했지만 독수리는 낮 사냥에 최적화되면서 원추세포에 특화되었습니다. 재미있게도 야행성 동물인 올빼미는 간상세포가 발달해서 어둠 속에서 매우 잘 보지만 낮에는 독수리보다 훨씬 못 봅니다. 나비가 인간이 볼 수 없는 자외선 빛까지 구분해서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나비의 뇌가 자외선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2번 나비의 망막에 자외선을 감지하는 특수한 세포가 있기 때문에, 3번 나비의 날개가 자외선을 반사시켜 주기 때문에, 4번 나비의 눈이 인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나비의 눈에는 자외선, UV, 영역의 빛을 감지할 수 있는 광수용체 세포가 있어서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꽃의 자외선 무늬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꿀을 마시기 위해 진화한 능력으로 많은 꽃들이 자외선으로 착지점을 표시해두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개와 고양이도 자외선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으며
일부 새들도 자외선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배우자 선택에 이용합니다. 물고기 중에서 전기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종은 어떤 기관을 사용할까요? 1번 아메카누라 기관, 2번 로렐 기관, 3번 야콥슨 기관, 4번 안폴라 기관. 상어와 가오리 같은 물고기들은 안폴라 기관이라는 전기 감지 기관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생물이 발생시키는 약한 전기장을 감지합니다. 이를 통해 모래 속에 숨은 먹이를 발견하거나 바다의 자기장을 이용해 장거리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전기뱀장어 같은 물고기는 전기를 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강한 전기를 발생시켜 포식자를 격퇴하거나 먹이를 기절시킵니다. 비둘기와 철새들이 지구의 자기장을 감지해 정확한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뇌에 있는 자성물질 때문에, 2번 눈의 망막에 있는 특수 단백질 때문에, 3번 갈색 지방세포 때문에, 4번 귀의 평형기관 때문에. 새들의 눈에는 크립토크롬이라는 특수한 단백질이 있어서 지구의 자기장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자기장과 상호작용하면서 새의 뇌에 방향 정보를 전달하므로 철새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해도 정확히 목적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부 박테리아도 비슷한 자성 입자를 가지고 있지만 조류의 시각 기반 자기장 감지 메커니즘은 더욱 정교합니다. 코끼리가 저주파음을 이용해 몇 킬로미터 밖에 다른 코끼리와 통신할 수 있을까요? 1번 약 3에서 5km, 2번 약 30에서 50km, 3번 약 10에서 15km, 4번 약 100km 이상. 코끼리는 20Hz 이하의 저주파음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 소리는 30에서 50km 떨어진 곳의 다른 코끼리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코끼리는 발이 특수한 패드를 통해 지면 진동으로도 저주파음을 감지하기 때문에 짝짓기 신호나 위험 경보를 먼 거리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귀로는 이 저주파음의 대부분을 들을 수 없어서 과학자들이 특수한 마이크를 사용해서야 코끼리의 통신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일부 뱀과 거미가 먹이의 체온을 감지할 수 있는 기관의 감도는 얼마나 될까요? 1번 섭씨 0.03도 차이, 2번 섭씨 1도 차이, 3번 섭씨 0.3도 차이, 4번 섭씨 0.003도 차이. 보아뱀의 입술과 일부 거미의 열 감지기는 섭씨 0.003도의 미세한 온도 차이까지도 감지할 수 있는 놀라운 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만든 가장 민감한 온도 센서와 비슷한 수준이며 덕분에 이들은 어둠 속에서 따뜻한 피를 가진 작은 먹이를 완벽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뱀과 거미의 열 감지 메커니즘을 연구하여 의료용 적외선 카메라와 군사용 야간 투시 기술 등을 개발했습니다. 코뿔소의 청각 능력을 가장 잘 설명하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1번 귀를 독립적으로 회전시켜 방향을 감지한다. 2번 20km 떨어진 소리도 들을 수 있다. 3번 초음파를 감지할 수 있다. 4번 지진파를 감지할 수 있다. 코뿔소는 두 귀를 거의 360도에 가깝게 독립적으로 회전시킬 수 있어서 먹이나 위험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개나 고양이도 귀를 움직일 수 있지만 코뿔소의 귀는 더욱 민첩하게 움직여 시각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강력한 감각기관이 됩니다. 흥미롭게도 코뿔소는 저주파음도 감지할 수 있어서 다른 개체와의 의사소통에 사용합니다. 일부 개구리종이 울음소리로 먹이를 유인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1번 짝짓기 신호, 2번 천적 위협 신호, 3번 영역 표시, 4번 모기 같은 작은 곤충 유인.
일부 개구리는 특정 음파를 발생시켜 모기나 작은 곤충들이 그 소리에 끌려오도록 유혹하는데 이것을 음성적 불감증 기술이라고 합니다. 개구리의 울음소리는 주로 짝짓기나 영역 표시에 사용되지만 사냥 목적으로도 활용되는 놀라운 예입니다. 이는 동물의 의사소통 능력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정교함을 보여줍니다. 나팔벌레라는 곤충은 매우 제한된 시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능력으로 정확히 먹이를 찾을까요? 1번 열감지, 2번 진동 감지, 3번 냄새 감지, 4번 음파 감지. 나팔벌레는 형편없는 시력을 가지고 있지만 정교한 냄새 감지 능력으로 몇 km 떨어진 곳의 먹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더듬이에는 화학 수용체가 매우 많이 분포하고 있어 미세한 냄새 분자도 감지합니다. 흥미롭게도 곤충 중에서 후각이 가장 발달한 종들은 대부분 수컷으로 짝짓기 신호인 페로몬을 감지하기 위해 이러한 능력을 진화시켰습니다. 박쥐 중에서 옛 박쥐는 다른 동물이 내보낸 초음파를 도청해 사냥감을 찾는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1번 에코로케이션, 2번 음성 모방, 3번 기생사냥, 4번 도청 수렵. 옛 박쥐라는 이름의 박쥐는 다른 박쥐나 곤충이 발생시키는 초음파를 도청해 그들이 찾은 먹이를 가로채는 놀라운 행동을 보입니다. 이는 에코로케이션과는 다른데 에코로케이션은 자신이 내보낸 음파로 사냥하는 방식이고 옛 박쥐는 남의 신호를 이용합니다. 이러한 기생적 사냥 전략은 동물 세계의 지능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일부 나방은 박쥐의 초음파 공격을 감지해 회피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감각기관은 무엇일까요? 1번 눈의 망막 세포, 2번 날개의 압력 감지 세포, 3번 더듬이의 화학 수용체, 4번 귀의 고막과 신경. 일부 나방은 귀처럼 기능하는 기관을 가지고 있어서 박쥐의 초음파를 감지하고 즉시 회피 기동을 취합니다. 이는 포식자와 피식자 간의 진화적 군비 경쟁에 좋은 예입니다. 흥미롭게도 곤충이 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데 실제로는 음파 감지를 위한 다양한 구조들이 곤충의 몸 곳곳에 진화했으며 이는 청각 진화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흰수염고래가 바다에서 다른 고래와 울음으로 통신할 수 있는 거리는 대략 얼마일까요? 1번 약 10km, 2번 약 10,000km, 3번 약 1000km, 4번 약 100km. 흰수염고래는 수심이 깊은 해수층에서 음파가 장거리 전파되는 특성을 이용해 1000km 이상 떨어진 다른 고래와 울음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고래의 매우 낮은 주파수의 울음음이 바다를 통해 매우 먼 거리까지 감쇄 없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돌고래의 울음은 고주파이기 때문에 전파거리가 훨씬 짧아서 비슷한 대양에서도 수십 km 정도에 불과합니다. 개미먹이의 체온을 감지해서 어두운 곳에서도 사냥할 수 있는 감각기관은 무엇일까요? 1번 적외선 감지기, 2번 열감지기관, 3번 여름샘, 4번 피트기관. 많은 뱀종, 특히 크로탈로스 속의 독사들은 눈과 콧구멍 사이에 피트기관이라는 적외선 감지기관을 가지고 있어서 먹이 동물의 체온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은 0.003 도씨 정도의 미세한 온도 차이도 감지할 수 있어서 완전히 어두운 곳에서도 쥐나 다른 작은 동물을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어로 피트 바이퍼라고 부르는 뱀들이 바로 이 피트 기관을 가진 종들입니다. 일부 나방이 박쥐의 초음파 공격을 미리 감지해서 도망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나방의 날개에 초음파를 감지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2번 나방의 날개 진동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3번 나방의 눈이 초음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4번 나방의 뇌가 박쥐 행동을 예측하기 때문에 일부 나방의 날개에는 타이파넘이라는 매우 얇은 막 구조의 초음파 감지 기관이 있어서 박쥐가 사냥을 위해 내보내는 초음파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감지한 순간 나방은 즉시 불규칙한 회전 비행으로 바뀌어서 박쥐의 사냥을 피합니다. 이것은 포식자와 피식자 사이에 군비 경쟁의 좋은 예로 박쥐가 초음파로 사냥하자 나방이 그에 대응하는 초음파 감지 기관을 진화시킨 것입니다.